어제 만 3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3년 된 기념으로 제가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 트램을 갈아타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는 매장이 조금 집에서 멀어서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트램이 오네요. 갈아탈게요. 굉장히 황당한데 제가 타려고 왔는데 저렇게 천천히 지나가고 있으면서 그냥 저를 안 태우고 갔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모퉁이에 서 있다가 트램 오는 소리 나가지고 타려고 가는데 저 운전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태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혀 멈추지 않고 그냥 스르륵 지나갔어요. 저를 봤는데 말이죠. 와, 저희 동네에 새로운 매장이 이제 오픈한다고 해서 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하려면은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픈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른 트램에 와서 탔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램에서 촬영하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른 시간이라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일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됐는데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잘 생각 못 했고요. 그 당시에는 뭐 몇 년 일할까 언제까지 일할까 이런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닌데 한 몇 년 하고 빨리 그만두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만약에 제가 영주권 때문에 5년을 일해야 된다 생각하면 진짜 까마득했거든요. 근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대피를 알게 된 거가 사실은 굉장한 우연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네카강변에 가서 이제 나들이를 했거든요. 그때 나들이를 하는데 저희 딸이 어떤 아시아 여자애가 자기 뒤를 졸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여자아이가 한국 아이였고, 이제 저희 딸이 한국 사람인 거 알고서 이제 같이 놀고 싶어서 그 뒤를 막 이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이제 인사 나누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 부모님이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재밌게도 그 아이 아버지가 저희 남편이랑 같은 공부를 하시는 학생이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독일 온 지 2년밖에 안 되셨다는데 직장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도 아이들이 조금 커서 직장을 다니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2년밖에 안 되신 분이 직장을 다닌다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인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직장이 바로 이데피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데피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봤고 저희 동네에 매장도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는 했는데, 그분 말로는 독일어가 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일 자체도 어렵지 않다고 하셔서 저희 동네에도 매장이 생긴다면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나? 하이델베르크에도 이제 매장이 생겨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제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그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카우플란트에서 사람을 구한다는데 저는 그게 저희 동네에 있는 카우플란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고, 저희 동네에 있는 카우플란트는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하이델베르크 로어바흐라는 동네에 있는 이제 매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영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부활절 방학이어가지고 오래 쉬었더니 지금 일하러 가기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잘 쉬었으니까 그만큼 다시 일을 해야겠죠? 오늘부터 다시 영상 이야기 이어갈게요. 저희 입사 과정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은데요. 먼저 황초롱 씨에게 입사 지원서를 내서
지원을 먼저 한 뒤에 인터뷰하고 하루 정도 프로베를 하고 이렇게 입사가 확정이 되었어요. 저희 지역에 이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인터뷰를 하고 또 프로베도 바로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학생 비자를 갖고 있었고 제가 그 동반 비자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비자여서 바로 그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 하던 날을 제가 뒤돌아보면, 이제 저도 독일에 산지 꽤 오랜 시간 지났지만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었는데요. 막상 인터뷰를 가보니까 저희 지역 관리자가 인터뷰를 하러 나왔는데 굉장히 키가 작은 이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인 거예요. 네, 베트남 사람이신데 이렇게 아담하고 그냥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고, 그러니까 긴장도 좀 풀어지고 좀 편하게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는 뭐 아이가 있는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물어봤고, 뭐 보험은 뭐가 있는지, 세금 등급은 뭐인지, 그런 것들만 물어봤고, 뭐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거나 그 전에 경력이 없어서 안 된다느니 뭐 어쨌느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바로 끝냈고, 저는 그날 이제 바로 프로베까지 하는 일정이었는데, 프로베 하는 날 뭐 정신없죠. 그 작은 매장에서 처음 와서 어리버리한데 많은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네, 그날 진짜 정신없이 일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서 퇴근할 때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시계를 봤더니 2시간 지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 그 현상이 벌어졌어요. 일 많이 한 것 같아서 집에 갈 시간 됐나 하고 쳐다보면 뭐 2시간 지나 있고 3시간 지나 있고, 그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제가 프로베를 하던 날에는 같은 여자 동료분이 어디서 옷을 갈아입고 유니폼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 알려줬거든요. 이제 마트 뒤편에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탈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렇게 여자 동료가 같이 가서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왔더니 지난 영상에 주인공 우리 완던 친구가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친구 혼자 일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굉장히 바쁜 날이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일을 하다가 제가 출근하니까 옷 어디 있는지 아냐고, 갈아입고 올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으니까 한번 갔다 와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옷을 찾으러 갔는데 다행히 기억이 나서 옷도 잘 찾고 옷도 잘 갈아입고 왔어요. 쑥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부끄럽게 그 친구 앞에 나타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국말로 예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일단은 그 친구가 네팔 사람인데 한국말로 예쁜데? 이러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제 귀를 의심하면서 응? 그러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또 예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독일어로 개쁜덴, 그러니까 찾았냐고 저에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잘 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고서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잘 찾았냐고 했는데 예쁜데 라고 들은 저. 네, 이게 제가 그렇게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오픈 첫 출근의 기억. 그리고 제가 처음 일하게 됐을 때 뭐 힘든 점이 없었냐 물어보시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어떤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아침잠도 많고 뭐 그냥 밤에도 일찍 자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파트타임이라서 6시 반까지 가는데 풀타임 직원들은 6시까지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좀 멀면은 굉장히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재밌게도 그냥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아침에 뭘 좀 해야겠다 이러면 안 일어나지는데, 출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눈이 바짝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 물론 그 전날 피곤한 일이 있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긴 하지만 생각 외로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처음 일할 때 어려웠던 점은 이제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다리 별로 안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사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뭐 허리가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 아파하고 누구는 팔목 아파하고 이게 좀 달라서 일하시면서 아마 조금 신체 부위마다 아픈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시간 지나면 좀 적응되고. 저는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메뉴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시 메뉴가 여러 개인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이름 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그 스시를 저희들이 이제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만드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구성이 다양한 거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 메뉴마다 이름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빅 해피박스, 해피 오피스, 해피 믹스, 사케 복스, 사케 믹스, 뭐 선셋, 레인보우 오피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름도 많고, 이게 왜 도대체 빅 해피인지, 이게 도대체 왜 사케인지, 메뉴 이름이랑 그 구성이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처음에 많이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일하면서 계속 포장할 때마다 이 이름이 뭔지 물어봤거든요. 이름을 알아야지 그 에티켓을 뽑아서 붙이니까 맨날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물어보기가 그냥 미안하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출퇴근길에 이름 외우고, 포장할 때도 사진 열어서 이름 보면서 포장하고 막 그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진짜 천재가 아닌가,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외우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친구들이 시간 지나면은 다 외워진다 했는데, 본인이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많은 메뉴가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몇 개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림잡아도 최소 100개 이상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잠깐 그 메뉴 이름 외우는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그 이름에 맞는 그 내용 구성들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고요. 박스 안에다 스시를 놓는 위치가 거의 일정해요. 매장마다는 다르지만 그 매장에서는 넣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로 이 메뉴 이름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뭐 여기 연어 초밥이 이쪽으로 쭈루룩 들어가고 이쪽에 알록달록한 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름이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랑 분위기를 통해서 이름을 먼저 외우신 다음에 들어가는 구성을 각각이 외우셔야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다 외우려고 하면은 이거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이 안 그렇지만 스시에 간장과 와사비를 같이 넣어서 포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메뉴마다 들어가는 개수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같이 있던 라이터린이 자기 임의대로 이거는 스시가 많으니까 뭐 간장을 조금 더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외우기가 그 당시 되게 복잡해가지고, 첫날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간장 개수가 막 헷갈리면서 머릿속에 또 떠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긴장한 것도 아닌데 그날 밤 잠을 잤는데 막 새벽마다 계속 깨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나, 긴장을 많이 했나,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별로 긴장한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잠을 푹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내가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간장 개수 때문에. 네, 그랬던 첫날의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좋았던 점이 뭔가 생각을 하면,